예, 두 번째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인류학의 세부 학문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직 신학 안에 여러 세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인간론, 죄론, 교회론,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신학 안에 이러한 세부 학문 영역들이 있는 것처럼요, 인류학에도 세부 학문 영역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생인류학이 있습니다. 생물인류학이 있는데요, 이 생물인류학 같은 경우는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유인원을 해부하고 유인원들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 생물인류학의 그 학문 영역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신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또 이 생물인류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그 응용이 돼서 나간 게 뭐냐면은 해부인류학. 예. 뭐 그 범죄가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죽었다, 내지는 누가 어떻게 다쳤다 그랬을 때 그것을 좀 부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이러한 지식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것이 고고학입니다. 예. 우리들에게 사실은 좀 익숙한 영역이죠. 왜냐하면 신약 시대, 구약 시대의 그 시대의 유적지들을 발굴하는 것, 그걸 고고학이라고 하잖아요. 예. 유물의 발굴 내지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과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10 몇 년 전에 안동에 한 400년 전, 300년 전에 부부가 서로 서신을 주고받았던,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았던 부부 사이예요. 그것이 그 공개가 돼 가지고 아주 사회에 커다란 그 영향을 끼치고 훈훈한 것을 그 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아내가, 그 당시에 죽은 아내가 그 시체가 손상이 되지 않고 거의 미라화 돼 가지고 그 발견이 됐던 것, 그 기억이 납니다. 문자 시대 이전의 사회를 연구하고요, 고고학에서. 그리고 문자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예, 이런 것이 고고학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언어인류학 내지는 인류 언어학이 됩니다. 언어와 문화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흔히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표현할 만큼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생각하는 만큼 표현할 수 있는가? 예, 거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류인데요. 언어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왜냐하면 그 언어가 문화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엄격한 가부장제, 그리고 부계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 이름에 있어서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뭐 친가와 외가를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왜 며느리는 남편의 동생들에게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남편은 내 그 부인의 여동생들에게 아가씨라고 부르지를 않는데, 예, 뭐 이러한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함하고 있고요. 예,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언어인류학입니다. 이 선교와 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용어 내지는 신학적 용어들이 한국어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어 빼놓고요. 비유럽어 중에서 신학적 용어들, 기독교적 용어들이 참 우리나라는 발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진 나라에서도 여전히 성경을 그냥 영어, 그 바이블로 말하는 데도 있고요. 목사님을 파스터라고 부르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세아의 인구 많은 데에서도요. 예. 그것이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기독교가 그 문화에 뿌리내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응용인류학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이 응용인류학 같은 경우는
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면 그 의료 내지는 보건인류학이 될 거고요. 그리고 NGO나 국제개발단체에서 사용하면 개발인류학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교육계 쪽에서 사용하면 교육인류학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업인류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인류학이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인류학이 대기업에서 그 고객 관리 차원 내지는 고객을 찾아가는 차원, 새로운 수익을 찾아가는 그 관점에서 인류학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인류학이 얼마나 그 관심이 없냐 하면 그 한강의 남북을 건너다니는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정말 자주 익숙하게 다니는 택시 운전사들이나 아니면 운전 좋아하는 분들 빼놓고는요, 그 왼쪽으로 붙어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88도로나 저기 올림픽대로에서요. 그거 몰라가지고 헷갈려 하다가 그냥 그 원하는 그 다리를 못 건너고 더 지나쳐가지고 걷는 다음에 뺑뺑이 도는 거, 그런 경험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다리 건너는 거 저는 스트레스입니다. 예, 아는 다리 몇 개만 그 건너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의료 인류학이요.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견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했느냐 해가지고 쭉 거슬러 올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동 경로 파악하는 거. 여기에도 인류학적 지식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내지는 병원에 여러분 한번 임원해 보시면 간호사가 그 환자, 물론 이제 그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 환자를 옆에다 앉혀놓고 그 가족의 병력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나요? 예,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보니까 간호사가 컴퓨터에다가 가계도를 그려가지고 그 가족들의 병력들을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던 때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응용 인류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목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문화 인류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와 현재의 사회와 문화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 다양한 문화 집단들을 또 비교하기도 하고요. 내지는 특정 문화 집단을 공부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해석하기도 하고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교육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문화인류학입니다. 이걸 왜 할까요, 우리가?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한 5개 정도의 인류학 안에 있는 하부 그 범주들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자,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인류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지는 다양한 기독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왜 인류학을 공부해야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답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줌에서 모여가지고 공부할 때에 그때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